제주도의 아침 공기는 참 상쾌합니다. 어제는 그저 카페에서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밤새 마음이 조금 설렜던 건 사실이에요. 오늘은 정희 씨와 함께 올레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아침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귤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빛나는 풍경은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풍경 때문만이 아니라 정희 씨와 함께 걷는 길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 참 좋네요. 정희 씨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밝아 보였지만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어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이런 길을 걷는 건 사람에게 참 큰 선물이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맞추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벼운 농담도 하고 제주 풍경에 대한 감탄도 나누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영호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왔어요.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는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돌담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 제 삶은 참 복잡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남기고 갑자기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날 밤 아이들을 안고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어요. 빚 독촉은 끊이지 않았고 낮에도 밤에도 돈을 갚기 위해 잠도 안 자며 일만 했죠.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사기를 당하기까지 했죠. 가진 재산을 잃고 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야 했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점점 더 고통스러웠어요. 제 안에 있던 희망이 다 타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울음을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 끝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그 빚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걸 갚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데 이제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 씨, 어떻게 그런 걸 혼자 감당해 오셨나요? 제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를 원망할까 봐.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기는 것도 너무 지쳐요.
가끔은 정말 모든 걸 놓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 씨,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잘 버티셨네요. 혼자 힘드셨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희 씨, 이젠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우 씨가 왜요? 왜 저를 돕겠다는 거죠?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돕고 싶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담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응시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늘 저한테 책임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 너무 외로워 누군가 돕는 일을 찾아보려 했는데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되니 저는 오히려 정희 씨께 감사하네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조용히 쓸어내리던 그녀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영우 씨를 그렇게 모질게 떠나보냈는데 영우 씨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정희 씨를 보낸 것도 지금 정희 씨를 돕고 싶은 마음도 제 결정인 거요. 그리고 무조건 돕는 건 아닙니다. 정희 씨가 꿈꿨던 일을 하며 일어서는 걸 도우려는 겁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이마를 살짝 가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영우 씨가 그렇게까지 말해주니까 정말 마음이 이상해요. 혼자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잠시라도 좋으니 기대고 싶어지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억나네요. 저희가 함께 불렀던 노래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자신 없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네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그녀가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길의 끝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